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면의 모닝브리핑 11월 14일 화요일 모닝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연기금이 화끈한 러브콜을 보였습니다. 물론 금융투자라든지 금융투자 쪽에서도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연기금이 자금 자체에 조금 강하게 좀 들어오면서 다른 다른 메이저들까지 동참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기금 이렇게 수급 자체가 단기적으로 끝날 것인가.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몇 번 얘기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올해 우리나라 코스닥이라는 코스피 전체 시장이 한 125조 원 정도 투자가 좀 진행이 됐고, 연기금 쪽에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투자된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120조 정도가 거의 뭐 90% 이상이 95% 이상이 코스피 쪽에 집중이 되어 있고, 코스닥은 거의 되질 않아요. 근데 향후에 연기금의 이제 코스닥의 최소 현재 투자 자금 대비 4배에서 5배 정도 투자 확대 부분들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 규모가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법 자체로 다음 달까지 코스닥 자본 혁신 시장 방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 전에 어제 이제 그 초대형 IB 관련된 부분들을 특집 방송에서 코멘트를 좀 드렸죠. 이 자금 자체가 향후 한 20조 정도, 뭐 레버리지 총으로 풀로 썼을 때 한 50조 가까운 금액 부분들이 단기금 1년짜리 단기금 부분들을 발행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쓸까 말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레버리지를 2배 정도 허용해주는 조건 자체가 기업 금융 관련된 부분의 절반 이상의 50% 이상의 투자가 강제 사항이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건 자체로 코스닥 쪽에 들어올 수 있는 수급 자체의 활로가 기존에 한 2차선 도로였다면 뭐 6차선, 7차선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연기금이 이끄는 기관 사상 최대 순매수 부분들 지뢰여서 이러면 여차하면 뭐 750% 부분들은 가볍게 지금 터치의 가능성 부분 커지기 때문에 후반대까지도 한번 슈팅 가능성 부분을 열어두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최소 모멘텀 관련된 부분에서 한 2가지 정도, 첫 번째 하나를 생각하는데 다음 달에 있을 코스닥 자본시장 혁신 방안 나오기 전까지는 기대감 자체가 계속 커지겠죠. 우리가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에 실적이 좋다고 하면 그 전에 스물 주가 상승 부분이 나오는 원리하고, 그 발표가 나왔을 때는 또 숨고르기 부분 진행되는 이런 사이클 부분과 상당히 비슷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체크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 드리고, 어제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는 약간 혼조세, 어제 좀 하락 부분이 나왔죠. 근데 소폭 반등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세제개혁과 관련된 마이너스한 요건 자체가 조금 숨고르기 부분들 진행되고 있고, 저기는 뭐 배당 관련된 부분에서 지위가 배당을 절반 정도 삭감을 발표를 하자, 다른 유틸리티 업종이 이제 배당을 좀 많이 주니까 그쪽으로 좀 쏠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오늘 장중에 이제 중국 산업 전망 관련된 부분에서 소매 판매라든지 고정자산 투자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여기는 예상치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부분에서 코스피하고 코스닥,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달 전에서는 그 대형주 쪽, 경기 민감주 쪽 부분들을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었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기준가 하회될 경우에는 일단 수익 챙겨 두십시오.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차별화가 될 것 같아요. 따로 놀아요. 코스피는 지금 매크로가 지금 조금 시끌시끌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중국 산업 관련된 부분도 좀 그렇고, 왜? 한번 피치를 좀 찍었기 때문에 조금 뭔가 숨고르기 파동 부분들이 나와야 될 필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된 부분들은 너무 무리하실 필요가 없다. 경기 민감주, 대형주 라인 부분들은 여기서 완급 조절 부분 조금 하자. 그리고 지난주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관련된 부분들을 자주 얘기를 드리는데, 거기에서 계속 이슈가 나와요. 지금 이슈가 나오면서 다음에 한번 또 시간이 있을 때 그건 설명을 좀 드리기로 하고, 일단 이번 주 후반 정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순위파 대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전 세계 순위파 회의를 소집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란에 대한 제재 관련된 부분을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전 세계 순위파
회의를 소집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중동 지역이 조금 뭔가 꿈틀꿈틀하기 때문에 물론 유가가 올라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유가가 올라가면 뭐 건설, 조선 좋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단기적으로 그것은 향후에 뭐 기대감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유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정학적 리스크, 국제전의 가능성, 국제전의 가능성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나 유가가 60달러 돌파 가능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게 뭐 천천히 수요가 증가가 돼가지고 건설 수요라든지 조선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어떻게 봅니까? 단발성 불안 심리로 인한 상승이기 때문에 이건 업황 부분에도 좋은 파동은 아니다. 그래서 대형주 쪽은 너무 무리하실 필요 없고 기준가 깨지면 일단 챙기실 필요가 있다라는 챙겨두고 또 다시 한번 코멘트를 보시죠. 그리고 이제 현재 시장에서 제약 관련된 부분과 바이오 테크놀로지 관련된 종목이 코스닥의 기본 주축이 좀 되고 있어요. 보면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바이오 관련된 내용 부분들이 어제 뭐 한 종목 저도 잘 모르는 종목인데 기사 서치를 하다 보니까 뭐 항암제를 만드는 넥타르라는 회사가 있나 보더라고요. 임상시험 부분들이 성공해서 한 14% 정도 상승 부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임상 몇 개를 4개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글로벌 임상 결과가 기대감을 상당히 좀 부풀리는 역할 부분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가치를 5.6조 정도 하면서 내년에 한 두세 가지 정도 제품의 임상 결과가 도출이 본격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확실히 발표분이 나오진 않았지만 시장에서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연기금도 지금 유동성으로 지금 코스닥 장세 이렇게 되면 돈으로 끌어올리는 거에서는 뭐 이유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추세 추종에 따라가는 거예요. 추세 추종 부분들. 단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레버리지를 과감하게 쓰지 마시고 다 종목군들 보면 어제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기준 부분 설정을 해드렸죠. 전저점을 깨느냐 깨지 않느냐 셀트리온이라든지 그다음에 신라젠 추세들을 그대로 타고 가면 오케이 이것을 돈의 힘으로 더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의지로 그냥 종고점 돌파 파동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전저점 부분들 깰 경우에는 아 이건 쌍봉이구나 쌍봉이 가능성이 높겠구나 한번 오버슈팅 보여가지고 거기서 물량 부분들 털어내려고 하는 파동이 될 수 있겠구나 양쪽 케이스 부분들을 기준선 잡아놓고 상승은 그냥 따라가는 거고 왜 수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금이 향후에 최소한 현재 투자된 자금의 4배에서 5배 정도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초대형 IB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면 비상장 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이런 쪽의 자금 지원 부분들이 확대가 되고 있죠. 뭔가 돈이 돌아가는 통화승수 유통속도 부분들을 빠르게 진행시키려고 하는 정부 정책 어떻게 이것은 정책으로 딱 정해지면 그걸 따라야 되는 거죠. 약간 강제사항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내일 대북 관련된 부분에서 중요 코멘트가 좀 나올 것 같아요. 대화 쪽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큰 것 같아요. 대화 쪽 관련된 부분 보시고 손정희 씨 이건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저도 이제 자료를 조사를 좀 서치를 좀 더 해하고 자료를 좀 보강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 그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서 정말 판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판도가 빨라지면서 손정희 회장이 100억 달러를 우버에 투자를 하면서 지분 14%를 인수하며 대주주가 됐어요. 근데 이 손정희 씨가 우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뭐 다른 인도네시아 쪽에서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이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의 기술력이라든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대주주예요. 지분을 많이 투자했어요. 그래서 저건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ARM을 인수할 때도 포석 자체가 정말 훌륭하다는 얘기 들었는데 우버까지 잡았습니다. 우버까지 잡으면서 물론 이제 여기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기존 주주들한테 약간 매수 청구권 있죠. 공개 매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마무리됐다고 볼 수는 없네요. 근데 우버가 아무튼 100억 달러 투자를 해서 우버의 지분 부분들을 인수를 시작을 했다라는 코멘트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신재생 에너지 쪽의 예산안이 첫째로 내년에 예산은 1조를 돌파를 합니다. 태양광 쪽이 전년 대비 한 40% 정도 늘어나면서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는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어제 달러 같은 경우에는 소폭 강세, 파운드화가 지금 브렉시트 관련된 부분들이 뭐 순조롭게 진행이 되다가 뭐 거기도 좀 삐그덕삐그덕 하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파운드화는 약세, 그걸로 인해서 달러는 반등. 어제 니켈 가격이라도 구리 가격이 반등폭이 컸는데 특히 니켈 가격이 한 3% 정도. 근데 인도네시아의 이 광산 근처에가 무장 세력이 점거를 하면서 그걸로 인한 반등이니까 이건 뭐 그렇게 큰 이슈 부분들은 아니고, 오늘 가장 중요하게 볼 부분은 자, 연기금의 투자 자금 자체가 4배에서 5배 정도 투자가 확대됩니다. 돈의 힘 부분들이 진행이 될 때는 너무 많은 생각 부분들 하시는 게 아니라 추세만 무조건 따라갑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자고요. 돈의 힘으로 추세 돌파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연기금 향후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크고, 그 다음에 초대형 IB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의 여파 부분도 있고, 정책적인 기대감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이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 매수세가 기존의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든지 그 다음에 장비, 4차 산업혁명,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쪽으로 좀 확산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 확산 부분들이 더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코스피는 약간 숨고르기 부분 될 수 있으니까 따로따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11월 14일 모닝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오후장에 뵙도록 하겠습니다.